닥치네 조효석 실장입니다. 오늘은 주방 가구를 고를 때 꼭 필요한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3가지 요소는 제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첫 번째,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디자인의 중요성은 말 안 해도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관점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거 환경을 보면 보통 아파트의 경우가 있고 빌라의 경우가 또 있죠. 보통 들어갔을 때 기역자 구조를 가진 주방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일자형인데 아일랜드 식탁이 앞쪽에 배치된 그런 기본 레이아웃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제가 디자인 얘기하다가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 이유는 공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우선시 되면 많은 점들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희가 주방에서 용물을 볼 때 상부장에서 물건을 꺼낸다든지 아니면은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용물을 보고 있을 때 저희가 디자인 너무 예쁘다 하면서 설거지하는 경우 없죠. 그리고 뭐 상부장에서 물건 꺼내면서 이쪽 손잡이 디자인 너무 예쁘다 하면서 꺼내는 경우 없어요. 주방을 고를 때 관점이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방 가구 디자인이 중요한 이유는 실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느껴지는 시각적인 만족도보다는 예를 들어서 외출을 나갔다가 복도를 지나서 안방으로 들어갈 때 그때 보여지는 주방의 실루엣이라든지 거실에서 TV를 볼 때 보여지는 주방의 모습,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체감하는 디자인 만족도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주방을 바라본다면, 폭넓은 시각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주방을 바라본다면 그 주방에 대한 디자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방을 고를 때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부분이에요. 조금 이따가 따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주방을 사용하면서 느껴지는 만족감은 디자인 요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체감할 수 있는 기능성에 더 만족감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방을 구상하실 때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주방을 바라보시고 우리 집 안에서 거실과 주방이 연결된 하나의 공간에서 같은 시각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관점을 잡으신다면, 예상 구도를 잡으신다면 훨씬 더 좋은 디자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중요한 거 잘 알겠죠? 잘 아시니까 앞으로는 디자인이라는 강박관념에 갇혀서 혹은 디자인이라는 사고에 갇혀서 사물을 하나로만 바라보시지 마시고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주방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어울릴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살펴보세요. 디자인에 갇혀서 사고의 폭이 좁아지는 것들을 충분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마감재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원목이 있을 거고요, 무늬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LPM, 열전사, 우레탄 도장, 분체 도장, 분체라고 하기는 그렇고 파우더 도장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금속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리석, 대리석도 인조 대리석이 있고 천연 대리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라믹까지 있죠. 그리고 다양한 신소재들이 지금 현재 개발돼서 시중에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다양한 소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실물, 촉감, 내구성 나란히 놓고 유심히 살펴보면서 비교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주제와 같은 내용인데요. 절대 소재에 국한돼서 생각하지 마시기를 꼭 당부드릴게요. 그것보다는 컬러나 소재 매칭, 컬러 패턴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가구의 레이아웃이 변하더라도 색상이나 마감재 패턴 이런 것들에 중점을 놓고 가구를 선정을 하면 큰 실수가 나오지 않아요. 일정 수준 이상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안전하다는 뜻이겠죠?
자신의 주방과 흡사한 사례에 맞춰가지 마시고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호감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시고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색상이나 패턴이 정해지면 그 틀 안에서 소재들을 선정하시면 돼요. 공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면 실패 없는 주방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성입니다. 여러분, 기능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고가의 주방의 경우 내구성과 다양한 기능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꼭 수입 브랜드라고 해서 수입 하드웨어를 채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수입 하드웨어는 진짜 성능이 좋아요. 진짜 좋아요. 대신 따로 브랜드를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국내 시장에서 생산되는 하드웨어의 경우에도 요즘 제품의 퀄리티가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댐핑 기능부터 업 시프트, 다운 시프트 기능은 이제 기본으로 채택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은 국내 제품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준까지 도달했어요. 이제는 기능성 하드웨어는 거의 보급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국산 제품들이 기능성을 갖춘 하드웨어들을 만들어내면서 가격대가 어느 정도 낮아지고 그리고 만족감이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외 제품과 비교해서 성능 면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비교를 하면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도 충분히 존재하는 거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일반적인 수준으로 볼 때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정도의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기능성 하드웨어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입이 닳고 닳도록 말씀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는 디자인, 마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고객이 사용했을 때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체감할 수 있는 만족감을 주는 그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어를 열고 닫고 했던 행위들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비효율적이었고 시간적으로도 비효율적이었는지 확 체감하게 되죠. 더 이상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되고요. 까치발로 물건을 꺼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구 발전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부품이 있다면 저는 기능성 하드웨어를 꼽고 싶네요. 하드웨어가 얼마나 발전을 했냐면요, 이건 견적서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업했던 현장 중 하나를 예로 들면 전체 견적가에서 하드웨어의 비중이 30%까지 차지했었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큰 수치인지 체감이 오시나요? 특이한 케이스긴 했어요. 견적 부분도 견적 부분이지만 하드웨어가 사용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증명이 된 거겠죠? 여러분, 하드웨어 가격이 비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용할 주방이라면 꼭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두고두고 만족하실 거예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더욱더 알찬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이엔드 주방은 역시 에벤키친. 고맙습니다.